새벽부터 시작된 빗소리가 출근길 내내 김혜미의 기분을 흐리게 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진경그룹 본관 로비에 들어서자 금요일 아침의 분주함이 느껴졌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높게 솟은 천장은 이 회사의 위상을 보여주듯 웅장했죠. 혜미는 사원증을 목에 걸며 턱을 살짝 치켜들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자부심이 그녀의 걸음걸이에 자연스레 묻어났어요. 안녕하세요, 김 대리님. 로비에서 청소를 하던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지만 혜미는 그저 시선만 잠깐 주고 고개를 까딱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굳이 대답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어요.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혜미는 파견직 사원이 들고 있던 서류 더미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거 언제까지 정리하실 건가요? 어제 오전까지 달라고 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부서 일이 밀려서. 파견직 사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혜미가 손을 들어 제스처로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고요. 오늘 오후까지 제 책상에 놓아두세요. 아시겠죠? 혜미의 말투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한 혜미는 자리에 앉자마자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정확한 숫자와 치밀한 분석으로 무장한 자료들이 그녀의 화면을 채웠죠. 그녀의 실력은 부서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는 달랐어요. 김 대리님,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옆자리의 신입사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혜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스스로 해결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원 식당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식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밥 한 그릇 받는데. 왜 이렇게 줄이 길어? 혜미가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 사람들이 흘깃 쳐다봤어요. 그녀 앞에 있던 계약직 사원이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특별 메뉴라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물어봤나요? 혜미의 차가운 반응에 계약직 사원의 미소가 굳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회의실로 향하던 혜미는 복도를 청소 중이던 아저씨의 도구에 살짝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니, 이런 시간에 청소를 해요? 사람들 다니는 시간에.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청소 아저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사람 없을 때 하세요. 그런 상식도 없어요? 혜미는 투덜거리며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회의실에서 그녀는 또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상사 앞에서는 완벽한 태도와 존중을 보이는 혜미였죠. 마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요. 하지만 그녀는 이런 자신의 모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그게 다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녀의 당당함을 뒷받침했어요.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녀의 행동들이 회사 곳곳에서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김혜미는 12시가 되자 오전 내내 작업하던 제안서를 저장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시선을 돌리니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사의 마케팅부는 항상 분주했지만 오늘은 특히 더 바빠 보였습니다. 김 대리, 점심 먹으러 가요? 옆자리 동료가 물었어요. 먼저 가세요. 저는 이것 좀 마무리하고 갈게요. 혜미가 대답했습니다. 결국 마무리까지 시간이 걸려 12시 40분이 되어서야 점심을 먹으러 나갈 수 있었어요. 사원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리가 거의 다 찼고 배식대 앞에도 몇 명의 직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혜미의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앞 사람이 메뉴를 고르며 망설이자 그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되었고 배식대 뒤에는 하얀 머리에 주름진 얼굴의 노부인이 서 있었어요. 뭐 드릴까요? 용미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된장국이요. 혜미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용미 할머니가 국자를 들어 된장국을 떠서 혜미의 식판에 담으려는 순간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뜨거운 된장국 몇 방울이 식판 밖으로 흘러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혜미의 얼굴이 순간 붉게 달아올랐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나이 먹어서 손이 떨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일 그만두셔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혜미와 용미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혜미는 자신의 말이 너무 과했다고 느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죠. 용미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이상하게도 깊은 통찰력이 깃든 듯 했어요. 혜미는 그 눈빛에서 단순한 두려움이나 굴욕감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견뎌온 현자의 눈빛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다시 담아드릴게요. 용미 할머니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새 국자로 정성스럽게 다시 된장국을 담았어요. 그녀의 손은 이제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죠. 혜미는 아무 말 없이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식사를 하는 내내 혜미는 주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비난과 실망이 섞인 눈길들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무시하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실수한 건 그쪽인데. 그러나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심했나? 혜미는 그 생각을 빠르게 밀어냈어요. 그녀에게는 오후에 있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혜미가 식판을 반납하러 갔을 때 용미 할머니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었을 뿐인데 왜인지 혜미는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죄책감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고개를 획 돌리며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혜미 씨, 프레젠테이션 준비 다 됐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동료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언제 준비 안 된 적 있었나? 혜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어요. 상무와 부장은 그녀의 제안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곧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혜미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어요. 식당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용미 할머니의 눈빛에 담긴 의미를, 그리고 그 작은 사건이 앞으로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를요. 휴게실에 모인 청소 직원들과 식당 직원들의 얼굴은 모두 무거웠습니다. 어제 있었던 혜미와 용미 할머니 사이의 사건이 화제에 올랐어요. 김혜미 씨는 늘 우리를 하대해요. 마치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 같아. 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청소할 때도 일부러 발을 내밀어서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또 다른 청소 직원이 덧붙였죠. 사장님이나 상무님 앞에선 친절하고 반듯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왜 저럴까? 카페테리아 직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용미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어제 많이 속상하셨죠?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용미 할머니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괜찮단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뭐. 아니에요. 할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우리가 회사에 건의를 해볼까요? 한 젊은 직원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용미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법이지. 그 사람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야. 한편 혜미는 오늘도 변함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프레젠테이션이 큰 호응을 얻어 그녀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어요. 김대리, 어제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 지나가던 과장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점심시간, 혜미는 어제보다 더 일찍 식당에 갔습니다. 그녀 앞에 선 파견직 여직원이 자꾸 메뉴를 고민하자 혜미는 참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결정 못하시겠으면 비켜주시죠. 뒤에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파견직 여직원은 얼굴이 붉어지며 서둘러 메뉴를 고르고 물러났습니다. 혜미가 배식대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용미 할머니가 아닌 다른 직원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살짝 당황했어요. 저, 된장국 주세요. 혜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혜미는 복도 끝에서 용미 할머니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미는 빠르게 시선을 돌리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오후 3시 혜미의 책상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대리, 부장님께서 지금 회의실로 오라고 하십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어요. 혜미는 갑작스러운 호출에 의아했지만 자신의 제안이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감을 안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는 부장 혼자 앉아 있었어요. 김대리 앉게. 부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네, 부장님. 혜미가 긴장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김대리, 실력은 최고야.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부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실력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네. 혜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어제 일이? 김대리가 회사의 계약직이나 파견직, 그리고 식당과 청소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여러 불만이 접수됐어. 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혜미는 당황했어요. 부장님, 그건. 특히 어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은 많은 직원들에게 목격됐지. 된장국을 따르던 할머니에게 한 말, 기억나나? 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혜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기억납니다, 부장님. 하지만 그건 단지 제가 조금 피곤해서. 피곤하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지. 부장이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김대리 회장님께서 내일 아침 9시에 별실에서 만나자고 하셨어. 회장님이요? 혜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경그룹의 회장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자세한 건 내일 알게 될 거야. 준비해서 가게. 부장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일어섰습니다. 혜미는 멍한 상태로 자리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회장님이 날 만나자고 하실까? 설마 어제 일 때문에? 근데 회장님이 그런 작은 일을 어떻게 아시지? 그날 밤 혜미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잠들지 못했어요. 그동안 그녀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특히 용미 할머니의 깊고 차분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혜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회장을 만나는 자리에 어울리는 단정한 차림새를 위해
정장에 가까운 옷을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어요. 진경그룹의 회장을 직접 만난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왜 날 부르셨을까? 그녀는 온 밤을 이 질문과 씨름하며 보냈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아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기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제 부장이 언급했던 불만 사항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죠. 회사에 도착한 혜미는 로비에서 비서를 만났습니다. 김 대리님,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도착하자 비서는 혜미를 회장실이 아닌 옆에 있는 작은 별실로 안내했어요. 회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혼자 남겨진 혜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별실은 아늑하면서도 격식을 갖춘 공간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벽에는 진경그룹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창업 초기 사진이었죠. 젊은 여성이 작은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혜미는 급히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회장이 아니었어요. 사원식당의 용미 할머니였습니다. 혜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대리. 용미 할머니의 목소리는 식당에서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혜미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할머니, 여기서 왜? 그때 다시 문이 열리며 진경그룹의 회장 진영호가 들어왔습니다. 혜미는 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김대리 안께.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혜미가 자리에 앉자 회장도 그녀 맞은편에 앉았어요. 놀랍게도 용미 할머니는 회장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혜미는 혼란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김대리, 이분을 소개하지. 이분은 내 어머니이자 이 회사를 처음 세운 창업자이시네. 회장의 말에 혜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창업자? 그럼 저 할머니가. 혜미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신이 함부로 대했던 식당 직원이 진경그룹의 창업자라니 이런 상황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시라고요? 혜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용미 할머니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50년 전에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회사가 지금의 진경그룹이 되었지요. 혜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벽에 걸린 사진 속 젊은 여성이 바로 눈앞의 할머니였다는 사실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가끔 회사 안을 돌아보십니다.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보기 위해서죠. 회장이 차분히 설명했어요. 혜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지난 며칠간, 아니 어쩌면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는지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혜미는 말을 시작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용미 할머니가 따뜻한 눈으로 혜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대리, 당신은 실력이 뛰어난 직원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진정한 실력은 업무 능력만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랍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했어요. 실적은 좋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그리 크지 않군요. 혜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그녀를 압도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용미 할머니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회장이 서류 한 장을 혜미 앞에 내밀었어요. 부서는 그대로 두되
자원에서 사원복지팀에서 한 달간 인턴으로 일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나? 혜미는 서류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원복지팀은 회사의 식당, 청소, 경비 등을 관리하는 부서였어요. 그동안 그녀가 무시하던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단호했어요. 혜미는 이것이 선택이 아닌 통보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미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예요. 김대리. 다음 날 아침, 혜미는 낯선 유니폼을 입고 사원복지팀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마케팅부의 유망주였던 그녀가 이제는 인턴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김 대리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민수 과장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는 사원 복지팀의 책임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과장님. 혜미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우리 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민수 과장은 혜미를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구내식당, 청소, 경비, 직원 휴게시설 등 회사의 모든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혜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마케팅부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와는 달리 복지팀 사무실은 아담하고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업무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은 구내식당에서 시작하죠. 민수 과장의 말에 혜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구내식당. 용미 할머니가 있는 곳.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길, 혜미는 걸음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걷던 그 복도가 오늘은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 사과의 말을 연습했지만 어떤 말도 충분히 느껴지지 않았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아침 준비로 분주한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용미 할머니도 있었어요. 혜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혜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용미 할머니는 돌아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김대리. 잘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혜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용미 할머니는 혜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지난 일은 잊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자, 이리 와서 오늘 메뉴를 봐요. 그날부터 혜미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6시에 출근해 식자재를 정리하고 메뉴를 계획하고 직원들의 식사 시간표를 조정하는 일.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특히 무거운 식자재를 나르고 뜨거운 주방에서 일하는 것은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았어요. 힘들죠? 점심 준비를 끝내고 잠시 쉬는 시간, 용미 할머니가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요. 이렇게 일찍 출근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줄 몰랐어요. 혜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일이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혜미는 고개를 숙였어요. 첫 주가 지나고 혜미는 청소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침 일찍 회사의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일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그동안 그녀가 지나다니며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공간들, 누군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 주었기에 당연하게 여겼던 그 공간들을 이제는 자신이 관리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김 대리님, 이쪽 복도는 출근 시간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구간이거든요. 청소팀 이 반장의 설명에 혜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동안 그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보지 못했던 세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노력.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김대리, 잠깐만.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청소하던 중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케팅부 동료였죠. 민지야. 혜미는 당황해서 청소도구를 내려놓았어요. 괜찮아. 갑자기 복지팀으로 발령받았다고 해서. 민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사실, 많이 배우고 있어. 혜미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주가 지나갔고, 혜미는 점점 회사의 다른 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3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혜미는 경비팀과 시설관리팀에서 업무를 배우게 되었어요.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확인하고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관리하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습니다. 김 대리님, 이 건물에는 100개가 넘는 화재 감지기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비팀 최주임의 설명에 혜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매일요? 그렇게 자주요? 네, 사람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니까요. 최주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그날 오후 혜미는 시설관리팀과 함께 지하기계실을 점검했어요. 덥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회사가 돌아가는 것이었죠. 김 대리, 잠시 쉬었다 할까요? 박 반장이 물병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계속해요. 혜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그녀는 쉽게 지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혜미는 용미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혜미가 달려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김 대리. 할머니의 미소는 따뜻했어요. 요즘 어때요? 적응은 되고 있나요? 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사실,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혜미의 목소리는 진실됨이 묻어났어요. 용미 할머니는 잠시 혜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함께 식사할래요? 그렇게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메뉴는 된장국과 밥이었어요. 혜미는 그 상징성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 회사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혜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용미 할머니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50년 전 나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그때는 그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죠. 할머니의 눈에는 추억이 깃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16시간씩 일했고 사람들은 여자가 사업을 한다고 무시했죠.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반찬은 정직하고 맛있었으니까. 혜미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가 알던 진경그룹 창업자라는 타이틀 너머의 진짜 사람을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대기업 임원이 우리 가게 반찬을 먹고는 자기 회사 구내식당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하나둘씩 계약이 늘어나고 어느새 식품회사가 되었고 그 다음엔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했어요. 대단하세요, 할머니. 혜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단한 건 없어요. 그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정직하게 일했을 뿐이죠.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커지면서 그 원칙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변장 순찰이죠. 식당 아주머니로 변장하신 거군요. 혜미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직원들을 진짜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 회사의 정신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리고 당신을 만났죠. 혜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할머니의 말에 혜미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 회사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혜미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어요.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혜미는 사원복지팀의 모든 업무를 경험했고 마지막으로 복지팀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배우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한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직원들의 복지 관련 요청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김 대리, 이건 식당 메뉴 개선 요청이고 이건 휴게실 시설 확충 건의예요. 박민수 과장이 서류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혜미는 집중해서 서류들을 읽었어요. 그동안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덕분에 각 요청의 배경과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식당과 청소팀의 어려움에 공감하게 되었어요. 박 과장님, 이 요청들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식당 조리기구 교체는 시급해 보입니다. 혜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민수 과장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알았죠? 지난주에 주방에서 일하면서 봤어요. 오래된 기구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혜미의 대답에 민수 과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예산 회의가 있었어요. 혜미는 각 부서의 요청 사항과 예산안을 검토하며 의견을 냈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아이디어 중에는 직원 소통의 날이라는 새로운 행사도 있었어요.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부서와 직급에 상관없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마련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김 대리의 아이디어가 정말 좋네요. 이런 행사가 있으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에 참석한 인사팀 차장이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혜미는 자신의 책상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용미 할머니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김 대리에게 오늘 오후 5시에 옥상 정원으로 와주세요.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원식당 용미 할머니가 시간이 되자 혜미는 옥상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황혼의 시간, 도시의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공간에 용미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김 대리.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르셨으니 당연히 와야죠. 혜미도 미소로 답했어요. 한 달이 거의 다 지났네요. 어땠어요, 이 시간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혜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몰랐던 세계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노력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혜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위로만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용미 할머니는 따뜻한 눈으로 혜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한테나 배울 게 있어요. 네, 이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혜미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앞으로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나요?
혜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질문을 위해 그녀는 이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마케팅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실망스러워 보였지만 혜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과는 다른 마음으로 일하고 싶어요. 제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회사와 모든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용미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은 대답이에요, 김대리.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혜미에게 있어 한 장의 끝이자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혜미는 오랜만에 마케팅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온 자신의 자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책상 위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혜미야, 드디어 돌아왔구나. 옆자리에 민지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응, 오랜만이야. 혜미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땠어? 복지팀에서의 한 달. 민지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혜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것을 배웠어. 꼭 필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 오전 중에 부장이 혜미를 불렀습니다. 김대리, 잘 돌아왔나? 한 달 동안 어땠어? 많이 배웠습니다, 부장님.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회사의 다른 면들을 보게 되었고, 그동안 제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혜미의 목소리는 진솔했어요. 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자. 이번엔 회사 내 복지 향상을 위한 마케팅 캠페인이야. 김대리가 적임자일 것 같은데. 혜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제가 꼭 맡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혜미는 새 프로젝트를 위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사원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나고 직원들이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대리님. 식당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혜미는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어요. 그녀는 직원들과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혜미는 이제 이 사람들이 단순한 식당 직원이 아니라 회사를 함께 이끌어가는 소중한 동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혜미는 청소팀을 찾아갔어요. 이 반장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직원들의 실제 필요에 맞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회사 곳곳을 다니며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한 달 전에는 보지 못했던 사람들, 무시했던 사람들. 이제는 그들 모두가 혜미에게 소중한 존재였어요. 저녁이 되어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혜미는 용미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식당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김대리, 일은 잘 시작했나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 신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캠페인이에요. 혜미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용미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잘 됐군요. 내일 점심 같이 먹을래요? 된장국 끓이는 비법을 알려줄게. 혜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다음 날 점심시간, 혜미는 사원식당에서 용미 할머니를 기다렸어요. 이제 식당은 그녀에게 더 이상 그저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모여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의 장소였어요. 곧 할머니가 두 그릇의 된장국을 들고 왔습니다. 자, 내가 직접 끓인 거야. 혜미는 한 숟가락을 떠먹어 보고는
감탄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용미 할머니는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비법은 정성이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끓이는 거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혜미는 복도에서 청소 중이던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한 달 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이제 그녀는 멈춰 섰어요. 안녕하세요, 김아주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혜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감사합니다, 김 대리님. 사무실로 돌아온 혜미는 책상에 앉아 새 프로젝트 계획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모두가 주인공인 회사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직군의 직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었어요. 일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혜미의 책상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대리, 회장님께서 프로젝트 계획서를 봤다고 하시네. 아주 만족하셨어. 자네가 직접 회의에서 발표하길 원하신대. 부장의 목소리였어요. 네, 정말요? 혜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사를 나섰어요. 한 달 전에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뛰어난 업무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고 혜미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된장국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진실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